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나무가 결이 어디로 뻗어 있는지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밴드소로 자르거나 스크루스로 잘랐을 때 옆에 톱 자국이 무조건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잘 지워졌는지 또 조금 잘 지울 수 있는 팁이라든지 알려드릴 거고, 두 개. 마지막 세 번째는 트림을 넣고 나서 생긴 경계선들이 있어요. 트림을 넣고 나면 요 위아래로 경계선이 하나씩 생기는데, 양쪽을 다 넣기 때문에 총 4가지의 경계선이 생길 겁니다. 요 경계선을 최대한 없애주셔야 요 측면에서 원목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결들이 나올 거고, 핸드메이드라고 하죠. 핸드메이드 도마의 가장 예쁜 부분은 윗면도 있는데 사실은 요 측면입니다. 측면에 보셨을 때 뭐 나무의 결, 뭐 쉽게 설명하면 나이테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결들이 이렇게 표현이 잘 돼 있어야 핸드메이드의 가치가 올라가고 퀄리티가 올라가요. 근데 뭐 같은 도마 재질을 쓰더라도 핸드메이드가 왜 좋냐면, 다이소 같은 데 가보시면 이제 뭐 3,000원이나 5,000원 정도의 이제 도마가 팔아요. 물론 유통 과정에 있어서 나무도 이제 다 등급이 있는데 어떤 등급의 나무를 썼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마감을 하기 직전에 샌딩 단계에서 얼마만큼 공을 들였느냐입니다.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쉐입이 크게 둥글둥글한 친구는 없을 거예요. 보면 거의 끝부분, 뾰족한 부분만 날려서 샌딩을 딱 이렇게 기계로 했을 건데, 측면 같은 경우에는 결이 일자로 흘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쪽에 보시면 이 밑에 위아래 손잡이 같은 부분들에는 결이 자기 이제 얼굴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결 그대로 샌딩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실기스가 이렇게 쫙 끄여 있을 거예요. 뭐 다이소에서 만든 도마도 그렇게 파는데 5,000원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좋은 특수목을 가지고 핸드메이드 도마를 만드는데 그렇게 잔기스를 남겨놓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겠죠. 여기 보시면 도마 결 자체가 여기 원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 있어요. 근데 이제 평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누누이 이제 강조드리는 게, 결의 방향에 맞춰서 이제 샌딩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평면을 이렇게 긁어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수업할 때 되게 많아요. 그렇진 않고 이제 결의 큰 방향을 보시고 이대로 이제 사포질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혹시나 이제 반대로 긁었다 그러면 이렇게 기스처럼 남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보기에는 그냥 뭐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오일을 바르게 되면 이렇게 결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사포질을 하거나 톱자국이 남아있을 때 그 부분이 짙게 채도가 많이 올라가요. 갈다 보면 티 안 나겠지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이 까맣게 올라올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보기 안 좋아요. 새로 만들었는데 헌도마처럼 시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결에 맞춰서 또 긁어주시면 없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로는 한 번 갔는데 지금 지우려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을 최대한 맞춰서 긁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이렇게 사포질을 하다 보면 나무가 밝아져 있어요. 이 밝아진 부분은 이제 오일을 바르면 다시 짙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계속 갈아주시면 됩니다. 높은 입자의 사포를 쓰면 쓸수록 이제 더더욱 밝아질 거예요. 그러다가 오일 바르면 쫙 하고 원래 색깔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는 약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취감이 있을 겁니다. 여기 경계선 같은 부분이 4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또한 다 없애주셔야 돼요. 여기서 경계선을 봤을 때 이렇게 대각으로 있는데 경계선이랑 이 친구랑은 뭐 어떻게 이어줘야 되나요? 뭐 얘는 하다가 여기 많이 끊긴다 하시면, 일단 여기 측면을 뭐 항상 도마 샌딩을 하실 때 보면 무조건 측면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잡이는 정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적인 노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잡이부터 하시면 힘이 빠지실 수도 있어서 손잡이 옆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뭐 이쪽 갈다가 이쪽 갈다가 이쪽 갈다가 하다 보면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샌딩을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나중에 2단계나 3단계쯤 갔을 때는 이제 도마의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톱 자국을 지워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이제 촉감을 바꿔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다 없애주셔야 돼요. 2단계, 3단계에서 이제 보였는데 그걸 2단계, 3단계로 지우시기보다는 다시 1단계 사포로 돌아와가지고 1단계로 지우고 3단계에서 만약에 그 사정을 발견했다면 다시 1단계로 돌아와서 1단계를 지우고 2단계 사포를 들고 샌딩을 해준 다음에 다시 3단계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냥 1단계 하고 바로 3단계로 넘어가면 그만큼 고와지지 않습니다. 이제 사포질을 하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조금 주의 깊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 나무 자체는 통원목이기 때문에 수많은 결들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뭐 일로 가는 힘줄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게 총손이 되는 거다, 그죠? 나무도 마찬가지로 결들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한 부분을 지금 자른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친구는 이렇게 단면으로 잘려 있지만 이 결이 그냥 일자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대각으로도 가고 있고 정면으로 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다 보면 요 결이 어디로 뻗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이 어느 쪽으로 뻗어 있어서 사포를 어느 방향으로 밀었을 때 더더욱 효율성 있는 사포를 샌딩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는 무조건 결 방향대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 방향 설명드렸더니 이렇게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뭐 물론 이렇게 하면 일정한 부분은 부드러워지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긁어봤을 때 거칠거칠한 부분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이쪽에 원을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심지 자체가 중간에 기준을 두고 원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결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결이. 근데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샌딩하면 그냥 빗으로 빗어주는 느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뻗어가는 결의 반대 부분으로 샌딩을 해야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는 결들이 잘 갈리겠죠. 그런 과정을 양쪽으로 이렇게 다 갈아주셔야 고른 조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샌딩할 때는 이제 양쪽으로 같이 샌딩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빨리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사포가 이제 열이 조금 올라올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포를 접는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연필 같은 거를 대고 이렇게 긁어주면 좋지 않습니다. 뭐 결국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검지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긁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톱 자국이 이런 식으로 끄여 있을 텐데, 이 친구는 이렇게 갈기가 편한데 이 친구 사선 있는데 보면 톱 자국 이렇게 있는데 이 사선이 이렇게 되면 거의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잘 안 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갈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톱 자국만 먼저 다 지워주시고 결방향대로 샌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가시면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냥 이대로만 갈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소 넘어가야 되겠죠. 진짜 좋고 비싼 등급의 나무를 다이소 퀄리티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갈아주시는 게 좋고, 단계별로 샌딩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 180, 그 다음에 220, 마지막으로 320인데, 뭐 1단계로는 180을 사용할 때도 있고 120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 기준의 차이가 뭐 1단계가 왜 180은 좀 고운 사포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180은 그렇게 고운 사포는 사실 아니에요. 좀 10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드하게 샌딩을 할 필요는 없고, 근데 뭐 샌딩을 빨리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낮은 숫자의 사포를 사용하시면 되긴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 지금 열심히 잘라놓은 요 쉐입 자체에 큰 변형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20이나 180을 추천하는 편이고, 이제 1단계에서 다 이제 사자들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1단계 사포는 아무래도 오래 쓰일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사포질을 하다 보면
사포가 원래 이제 좀 어두운 색깔인데 이렇게 나무 색깔이 많이 낄 겁니다. 이렇게 끼다 못해 이제 위에 약간 코팅되듯이 나무 가루가 있을 건데 그럴 때는 그냥 책상이나 썰어주면서 콩과지에다가 이렇게 쓸어주시면 그것도 새 사포처럼 변하는데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입자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크랙이가 있는 것처럼 입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제가 2개를 챙겨드립니다. 뭐 양손으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단계, 3단계랑 1단계 시간 투자하는 비율이 좀 많이 틀려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시간, 단체 수업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소규모 개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도 하라고 해요.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고, 근데 뭐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최소 1시간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2단계, 3단계는 이제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요. 보면 총 한 30분 정도 들 거고, 보통 2단계에서 20분, 3단계에서 10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2단계는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 주시고 3단계를 조금 오래 하시는 게 좋아요.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단계라는 친구를 거치는데 그냥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고르게 전체 면을 한번 쓸어주시고, 그렇다고 한 번씩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줘야 되고, 3단계를 오래 갈면 오래 갈수록 그 맨들맨들하고 아주 부드러운 촉감이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3단계는 최소 20분이지 원하신다면 뭐 1시간 정도 가셔도 돼요. 2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시간은 뭐 무의미하진 않겠지만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